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만든 토종 영어 공인 시험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 토종 영어 공인 시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탭스, 토셀, 펠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초등학생 가운데서 이 탭스 말고 토셀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한나의 인터뷰에서는 토종 영어 공인 시험, 특히 토셀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토플과 토익과는 또 무엇이 다르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토셀 홍보대사인 오승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오승현 씨는 전직 방송 아나운서였고요. 또 우리 오씨 가문에 또 자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공채 몇 개였죠? 네, 제가 공채 8기 SBS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요. 활동을 하다가 공부에 뜻이 있어서 2006년도에 영어 교육 쪽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제어학원의 개건 연구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막 마치고 막 달려왔는데 EBS FM 생방송 지금은 교육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네요. 바쁘시네요. 네. 네.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미모와 지성을 동시에. 저렇게 다리 꼬 미스 코리아 같습니다. 예. 다리는 저도 보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 토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죠? 네, 정말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토셀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토셀은 EBS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토익과 토플을 대체하기 위한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노력과 자본으로 탄생된 한국형 토종 영어 시험입니다. 네. 자, 국내용 영어 공인 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치고 있는데요. 토셀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저도 연구 논문을 작성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런 시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해외에서 수입된 그런 시험들, 뭐 토익, 토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라트 주니어, 뭐 라트, 뭐 EPA 등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트 주니어, 뭐 라.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나는. 네, 오영실 아나운서님 침 튀셨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토셀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몇 명이 응시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년에 5회 치르고 있고요. 현재 이번 연도 30만 명 정도 응시 규모가 3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상의 변화를 느낍니다. 요만한 초등학생 애들이요, 컴퓨터 자격 시험 본다 그러지. 한자도 시험 본다 그러지. 영어도 시험 본다 그러지. 아유, 참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사실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그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특목고에서 이제 그 토플과 토익을 이제 시험 점수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좀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플과 토익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행학습을 한다고 초등학생들까지 또 토플과 토익을 준비해야 되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특별히 작년에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었지만 이 토플 접수 대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운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네. 토플 응시자의 60%에서 70%가 초, 중, 고등학생이라는 그렇죠.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토플은 사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한 그렇죠. 그 능력을 네. 보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 어쩔 수 없이 특목고등학교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는다면 굳이
그 토플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직 영어 선생님으로 느끼는 것이 토플과 토익 내용들이 초등학생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토플과 토익은 다 아시다시피 성인의 눈높이에 맞춘 시험입니다. 뭐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요. 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스킬만 늘리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의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 그걸 거죠. 요령이라고 찍기 요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토플과 토익 같은 것을 좀 배제하고 이제 이런 토셀 같은 토종 시험이 이제 뜨는 이유가 그 달러 해외 유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토익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된 게 1982년도였는데요. 그때 약 한 1,300여 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증가해서 2003년도에는 113만 명 정도의 많은 그 학생들이 이 토익 시험을 이제 응시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만 약 78억 원 정도가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토익뿐만이 아닙니다. 토플도 지금 16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내야만 토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전용료가 굉장히 매우 비싸고요. 네, 지금 이제 170불 정도니까 환율이 올라서 아마 23만 원 이제는 정도가 더 되는 비싸졌겠네요. 건데 네, 굉장히 비싸진 거고 또 작년에 그 토익 응시자 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몇 명이냐면 1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정기 시험까지 합치면 300만 명 정도가 그렇죠. 넘은 그러니까 추세라고 정말 합니다. 예,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토익과 토플 합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3년에서 2005년도까지를 한번 합쳐보니까 국회 자료에서 발표된 건데요. 564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응시료기가 2,237억 원 육박을 합니다. 이 응시료만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로열티가 약 한 400억 원 넘는 돈이 그냥 그대로 해외로 유출되는 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을 좀 약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돈이 술술술 새겠네요. 네. 근데 이 토플이나 토익 보고도 유학 온 사람들이 현지에서도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토플 성적은 좋은데 말 한마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피킹이 생기고 이제는 또 사투리 시험까지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아니, 영어와 호주 발음은 사투리가 아니죠. 아니 그 나라 지역의 발음으로 다시 이렇게 스피킹 아, 네. 시험을 보는 게 막 추가적으로 생기고 각종 보완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실효성 토플이나 토익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토익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도 준비를 하니까 이게 사실 대상이 학생들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토익은 사실 이것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혹은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예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토익이 이제 최근에는 조금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 종래까지만 해도 주로 읽기랑 듣기 중심으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득점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아주 이 구사력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죠.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플도 이 미국 지역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합당한가에 대한 자격으로 그런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이제 토플 시험인데 우리는 지금 그와 전혀 상관없는 초등학생들도 보고 중학생도 보고 하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제기를 했던 이렇게 문제들을 네. 토셀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홍보 사실 저기 사실 토익과 토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에 로열티가 많이 유출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영어 교육의 최종 단계는 영어 평가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영어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사대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 교육 주권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우리가 교육 주권까지 뺏길 필요가 없지 없지 않은가. 네, 맞아요. 없지 않은가. 영어만 그래서- 주로 하시다 보니까 네. 한국말이 좀 안 될 때 있어요. 네, 그래서 EBS 토셀 그 출제 위원 교수님들이 이제 모이셨는데 그럼 우리 한번 그 제대로 자주 된, 독립 제대로 된 한국형
토종 영어 시험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수능출제위원장을 비롯한 그 수능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2002년부터 시험 개발 착수가 돼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죠. 네. 지금 토셀은 기존의 토익인과 토플과 어떤 게 다른가요? 뭐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선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기령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토플과 토익은 토플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토익은 일본이 주창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유출되는 로열티만 하더라도 상당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반해서 토셀은 아무래도